네, 시장에 대해서 또 투자의 맥을 짚어보도록 하죠. TM그로스의 하태민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달 이맘때쯤에 프로그램 매매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프로그램 매매 동향은 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약간 변화가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매매가 지난 이틀 동안 순매도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틀 프로그램 순매도 나온 거 가지고 뭐 그렇게 대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지난 12월 12일부터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연이틀 순매도가 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작년 12월 10일 이후 보면. 그래서 그동안 워낙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연이틀 순매도는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매도가 1,200억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이제는 우리가 조금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연이틀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 것이 얼마나 대수냐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난해 12월 10일 이후에 처음으로 연이틀 나왔다고 하니까 눈여겨 볼 만한 대목임은 분명해 보이는데 그동안 프로그램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였나요? 좀 전에 말씀드린 작년 12월 12일부터 계속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됐는데 36영업일 동안 이틀 빼고 다 들어왔거든요. 예, 상당하네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들어왔고 표에서 보시다시피 6조 3천억 아주 기록적으로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면 12월 13일이 쿼드러플 위칭데이였는데 그 전날부터 계속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는데 예. 그것들이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코스피 흐름을 한번 보시면 작년 12월 참 아시겠지만 암울하던 시기였습니다. 안 수급도 안 좋았죠. 좋으신데 작년 12월 12일이 이날 정도 됩니다. 이날 정도부터 해서부터 연말까지 하락하게 됐지만 연초까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 주말까지 본다면 한 6% 이상 상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프로그램 매수만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우리가 해석하기는 힘들지만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제 프로그램 매도로 돌아서면 이 부분이 힘이 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주목하자. 이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 지난해와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연초에 정말 주식시장 너무나 좋았죠. 1월 말에 또 고점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그때도 프로그램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됐었잖아요. 맞습니다. 정확한 네. 지적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 매매를 보는 이유가 작년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도 쿼드러플 위칭데이가 12월 1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12월 15일부터 프로그램 매수가 1월 29일까지 계속 들어와가지고 29영업일 중에 이틀만 빼곤 계속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예. 지금은 36영업일 중에 이틀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다 말씀드렸는데 네. 이 기간 중에 4조 7천억 정도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가 5.2% 정도 상승을 했고 그러면서 그 1월 29일은 사상 최고치로 마감하는. 맞아요. 그래서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인데 예. 작년 흐름을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린 이날이 1월 29일 날 사상 최고치 기록한 날 작년 예. 2600선까지도 찍었었는데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1월 30일부터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더니 2월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 프로그램 매도가 한 9천억 정도 나오면서 지수가 크게 밀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좀 신경을 쓰자 하는 건데 지금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작년보다는 프로그램 매수가 올해는 한 1조 6천억 정도 더 들어왔고 또 아시겠지만 반도체 주식을 지금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사면서 수급이 굉장히 허약한 편이라서 네. 더더욱 좀 우리가 긴장하면서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난 해를 돌아보면은 프로그램 또 매물이 나올 때부터 코스피 시장이 꺾였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지금 1월에 코스피가 무려 8% 넘게 올랐고 또 상승세를 추가로 이어가다가 지금 프로그램 매물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외국인의 현물 시장에서의 매매 동향도 최근에 뭐 아주 순매도세로 돌아섰다라고 하기에는 이른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추세가 좋지는 않잖아요. 순매도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 부분도 중요한 지적하셨는데 이 외국인들도 지금 사흘 연속 순매도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또 뭐가 대수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1월 8일 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부터
매일 순매수를 하고 하루만 예. 빼고 다 순매수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흘 연속 순매도도 상당히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대목인데 네. 특히 보면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이미 한 80% 정도를 반도체를 사고 있다는 말씀드렸지만 좀 더 이번 주 들어서는 더 극단적인데 이번 주 들어서는 거래소 시장에 대해서는 순매도를 하면서 반도체는 순매수입니다. 그러게 어제도 그러더라고요. 그럼 반도체 두 종목 빼고는 예. 나머지 종목은 다 판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시장이 극단적으로 흐르면 뭔가 변곡점이 항상 시장이 찾아왔다 하는 점이고 뭐 늘 말씀드리듯이 선진국 자금에서 지금 빠져나오는 게 신흥국으로 오고 있는데 네. 당장은 신흥국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좀 적다 하더라도 중국이 지금 상당히 위험하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하는 점이라서 그렇게 본다면 최근에 외국인 시장의 순매도나 프로그램 매도 부분 우리한테 작은 좀 조심하라는 경고가 아닌가 이걸 염두에 좀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520억 원 넘게 외국인이 현재 순매수를 하고 있지만 어제는 또 400억 원 넘게 420억 원 넘게 또 순매도를 했었잖아요. 이 부분의 순매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네, 사실 어제 매도 규모가 커서 저도 그러니까요. 걱정을 했거든요. 예. 다행히 오늘 매수를 하는 바람에 좀 걱정을 들었습니다만 코스닥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 지난 1월 23일부터 어제까지 그제까지 매일 순매수를 해왔습니다. 네. 하루만 빼고 순매수를 해왔기 때문에 수급이 좋다 말씀드렸는데 어제는 순매도로 돌아섰지만 규모가 상당히 커서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래서 좀 잘 봐야 되겠다 싶은데 오늘 코스닥 순매수 규모가 커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들을 또 코스닥 시장에서 또 매매를 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어떤 종목들이 있었나요? 그래서 어제 매매한 종목들은 좀 자세히 봐야 되겠다 했는데 예. 생각보다는 특별한 흐름이 없었습니다. 음. 2차 전지 소재 포스코 캠텍은 제일 많이 샀지만 또 LNF 같은 거는 팔고 예. 바이오 시가총액 1위 셀트론 헬스케어는 사고 2위 신라젠은 팔고 이랬기 때문에 어제 보면서 아 특별한 흐름은 없구나. 만약 흐름이 잡히면 계속 매도가 이어질 수도 있었는데 네. 흐름이 없구나 싶어 다행이었는데 오늘 어제보다 훨씬 많은 순매수가 그러니까요. 들어와서 다행이에요. 일단 코스닥 시장은 걱정을 좀 들었다. 네.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이 뭐 10시 45분이니까 오늘 폐장을 하기까지 아직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데 오늘 수급상으로는 포인트를 향후에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오늘도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에 크진 않지만 팔고 있다. 프로그램 매도도 나오고 있다는 네. 점 계속 염두에 두시고 좀 전에 오늘 제일 주목할 코스닥 시장에 외국인이 좀 많이 사고 있다는 거라서 코스닥 시장의 비중을 맞추고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접근하시되 오늘 살펴본 것처럼 전체적으로는 항상 좀 우리가 여차하면 보따리를 쌀 수도 있다 하는 걸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TM그로스의 하태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